변호사님, 네. 내각과 대통령실도 뭐 인적 쇄신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난파육에 처한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고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끌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8월 언제까지 그때 가서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수습을 리더십을 확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구원투수로 나섰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치지를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거에 지는 것은 배당이 말로 홈런 맞은 거예요. 예, 맞아요. 말로 홈런을 오히려 역으로 네, 맞아버리고 맞았어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 지금 빠진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게 좋겠느냐. 자천다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에 뭐 의석은 비례까지 포함해서 108석입니다만은 그래도 괜찮다 할 만한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륜도 있고 네. 또 충분히 여당의 간판을 할 만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기에 이 리더십을 세운다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108석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103석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더 얻었습니다. 5석이 비례해서 좀 적어져서 그렇지. 5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한동훈 거론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뭐 대충은 아실 테니까요. 그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나경원 당선자. 스토리가 많이 있죠. 그다음 그 외에 나오는데 근데 저기 뭐 아까 말한 뭐 주호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쭉 나올 수 있지만은 너무 올드하지 않느냐. 그렇죠. 정치 경력이 오래돼가지고 어떤 이번에 지금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신선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옛날 또 회전문처럼 또 나오면은 뭐 국민들이 아유 항상 또 실망할 거라고 이게. 이번에는 영남당이나 친윤이 하면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비주류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수도권 비주류가 할 수 있고 원외가 할 수 해도 돼요. 차라리. 어떤 당내에 그냥 그 다선 또는 뭐 비중 있는 인물을 해버리면은 제일 뭐 먼저 하는 게 권성 개원국회 하면서 금배치가 108명이나 되는데 원외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위기니까. 원외 뭐 그럴 구원투수랄까 뭐 구세주가 있다면야 모르지만 그건 또 쉽지도 않은 문제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이런 같이 친윤 참 나와서 거기서는 진짜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그 총리, 그다음 비서실장 못지않게 그 당 대표를 누가 맡느냐도 그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인물들은 전부 다 올드한 그 조금 낡은 인물 같이 보이고, 그다음 새로운 인물은 좀 아직 너무 경륜이 짧고. 그렇습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없으면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나경원 이제 당선자죠. 이분은 지난 그 이준석 당 대표 되던 시절에도 나와가지고 패했습니다만은 지난해 3월에도 출마하려고 했는데 연판장 돌리고 뭐 50여 명이 그 친윤들이 연판장 돌려갖고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주저앉힌 분이 안철수 의원 아닙니까? 이분도 이번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한테 거의 초보조사에는 진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겁박을 해갖고 결국 주저앉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선수로 보나 뭐 경험으로 보나 할 만한 분이고, 저는 영남에서는 김태우 의원 같은 분 정말 이제 4선 의원이고
경남지사를 2번이나 했고 그렇죠. 30대부터 정말 예,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명하려는데 하다가 그 태광 낙마했죠. 실업에 예. 그 뭐 회장인가 만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낙마를 그렇죠. 했죠. 예. 그러나 은인자중하면서 이번에도 험지에 갔지 당의 않습니까? 예. 명령에 따라서 험지에 가서 김두관을 지켜버렸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 막강한 김두관 의원이 거기서 지금 낙동강 벨트가 살아난 예. 것이고 부산에서 18석 중에 딱 한 석만 민주당한테 갔지 일곱, 않습니까? 예. 낙동강 벨트가 살아나니까 맞습니다. 이분은 뭐 부산은 아닙니다만은 양산이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그래 있고. 그런 걸 보면요. 그 저는 김태호 당선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사실 그 뭐 좀 정치적 영향도 많고 오래 정치했으니까 그다음 리더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꿈이 있는 것 꿈이 같아요. 있고 사실은 뭐 대권까지 그 당시에 꿈이 있어요. 대권 꿈이 있다 할 정도로 총리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 대권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예, 그 박근혜를 플랜을 짜놨는데. 자치고 박근혜를 예. 제치고 이 김태호를 총리시키고 대권 후보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좌절이 예, 된 거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뭐 험지에만 나와 계속 낙선하면서도 어떤 국민적 지지를 얻고 기득권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 이번에 김태호 당선자가 큰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김태호 당선자가 어떤 안철수 의원도 사실 뭐 저도 뭐 좋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조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네. 물러나는 듯한 나약한 모습. 이게 안철수 의원 자체는 카리스마나 그런 예, 것들이 그런 데 좀 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호 의원 보면 인상도 막 카리스마가 보이잖아요. 보면 인상도 좀 예, 좀 거물 정치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 몇 선이죠 김태호 의원이 이번에 되면 사선이면 뭐 사선이면은 뭐 국회도 충분히 알고 그럼 예, 그다음 경남지사 사실 미국에는 있죠. 거의 주지사가 대통령 되는 경우가 그렇죠.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사를 해보면 사실 뭐 국방 외교만 빼놓고는 예.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희 의원 정도 같으면 이게 아까 우리 뭐 대통령감 이야기도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주자로 키울 만한 사람이거든요. 예, 충분히 저는 차기에 대권 예. 주자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봅니다. 충분히 있고 예. 그다음 뭐 오히려 총리를 시켜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또 뭐 저번에 총리 시켰다가 낙마했는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때 다르지만- 무슨 비리가 있었던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당 대표로서는 지금 뭐 친윤 배제하고 그다음 어떤 이렇게 오래되고 이런 사람 배제한다면 김태호 씨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죠. 원내대표를 하면서 발휘를 했고 본인도 지금 그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도 페이스북에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충분히 갖고 있고 입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무도 다 하겠다. 정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대화야 타협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을 서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출사표 비슷한 것을 출사표네요. 올려놓았다고 벌써.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은 1년간 유예하라. 그리고 이번에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책임자들을 당장 경질하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수도권 분이고 또 한 분 정말 대단한 분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천에. 있는 데도 없는 데도 하면서 벌써 5선을 인천의 그렇습니까? 그 바람 속에서 이번에도 남영이 예. 지난번하고 붙었는데 20일 네. 재대결에서 또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뭐 5선입니다. 5선. 예, 예.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신 대로 5선의 권영세 지금 용산에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은 전번에 통일부 장관도 했고 그런데 친윤이죠. 또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어서 그렇고 주호영, 권성동 이런 분들도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차라리 과거
영국이 그렇죠. 보수당이 계속 펴다 캐머런을 네, 30대 총리를 그렇습니다. 시키면서 아주 일어섰죠. 당수를 시켰죠. 당수를. 당의 대표를. 그래가지고 총리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다시 회생을 했죠. 고 교수님은 김재섭 의원 당선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재섭이나 김용태. 김재섭은 이번에 도봉갑, 김용태는 포천 가평에서 당선됐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게 어떠냐 그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보수 쪽에서는 이주준 사한테 하도 되어갖고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초선이 이제 막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 최고위원으로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어떨까? 아니 신선하고 젊고 패기 있고 좋은데 정치라는 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예에서 보듯이 사람 좋고 머리 좋고 명석하고 하지만 정치하고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재섭 당선자 서울법대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중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인가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서울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또 고시 공부는 잘하게 안 한다 해가지고 IT업 창업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치란 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는 진짜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좀 난삽해진 게 있죠.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건 시험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보스 위주 정치 되는데 그래서 저는 김재섭, 김용태 다 좋은 사람인데 수업을 시키라는 거죠. 훌륭하게 키워야 돼요. 키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덜 된 사람을 투수로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그 두들겨 맞고 그 투수판 강판 되면요. 앞으로 정치 일정도 좋은 사람을 미리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나경원, 그다음 그 김태호, 안철수 빅3 아닙니까? 빅3라고 여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영남권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흥행을 잘 붙이면요. 오히려 기사 회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왜냐하면 살아납니다. 그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죠. 이제는 내일 할래도 뭐 별로 말빨도 안 먹힐 거고. 안 먹히죠. 이제는 뭐 공천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무슨 감내나라 배나라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 좀 경쟁력 있는 그리고 거물들이 딱 나와가지고 당 대표 경선을 아주 페어플레이 잘 해가지고 딱 당선되면요. 이거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리더십 공백 상태를 조기에 해소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그래도 보수가 희망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이것을 꼭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만이 보수가 괴멸을 면하고 또 내년엔 뭐 총선이라든가 큰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사실 지방선거 다음에 바로 총선이 대선이 들어갑니다. 경선이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경선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 것 같아도 한 1년 반 정도 남은 겁니다. 그간에 충분하게 이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대표가 2년이 임기 아닙니까? 2년 동안 이렇게 4번, 5번 바뀌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맨날 비대위원장 뽑다가 시험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당을 좀 끌어가면서 자기 대권주자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잘 짜여지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